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누렁입니다. 2026년 2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뜨거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600포인트를 돌파하며 전 국민의 시선이 다시 주식 전광판으로 쏠리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원의 시대를 열고 SK하이닉스가 주당 90만 원선을 넘나들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아니면 여기가 끝인가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냉정하고 분석적인 시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를 정밀하게 해부해보고 2026년 AI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실적 데이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2026년 현재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150조 원에서 최대 260조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00조 원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당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약 58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이익 규모는 그때보다 최대 4배 이상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가는 그때보다 아직 3배밖에 안 올랐으니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이익까지 모두 끌어다 쓴 거품일까요? 사실 PER만으로 매수 매도를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와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반도체 시장은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늘고 나쁘면 줄어드는 전형적인 시클리컬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반도체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AI 열풍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급망의 붕괴와 그로 인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쏠림 현상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기억하시죠? 오픈AI가 주도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은 전 세계 디램 생산량의 40%에 육박하는 물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돈이 되는 HBM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최첨단 제품에 라인을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평소에 쓰던 PC용이나 일반 서버용 레거시, 디램의 공급이 끊겨버린 것이죠. 물건이 없으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 구형 DDR4 디램의 현물 가격은 고정 거래가보다 17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HBM의 마진율이 60%를 상회할 때 일반 디램의 마진율이 이를 역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엄청난 보너스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이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는 유의미한 공급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수요를 잡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죠. 코스피 5,50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체력 상승인지 아니면 유동성이 만들어낸 신기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증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상법 개정안의 통과였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회장님의 지시 한마디에 주주 가치가 훼손되던 시대는 끝난 것이죠. 대기업들이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소각된 자사주 규모만 21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80만 원을 넘긴 현 상황에서 신규 진입은 타당할까요? 만약 당신이 2027년의 이익 성장률까지 확신한다면 지금도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소외될까 두려운 마음, 즉 포모 증후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실은 항상 환호성이 가장 클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PER은 약 5배에서 7배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논리가 성립하죠. 하지만 반도체 가격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시점이 오면 시장은 가차없이 주가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HBF라는 신기술을 주목해 보시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주도하는 이 기술은 HBM보다 저렴하면서도 거대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샌디스크와 손잡고 HBF 표준화를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시장의 표준을 바꾼다면 현재 SK하이닉스가 누리고 있는 기존 HBM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삼성은 현재 파운드리와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을 하나로 묶는 통합 솔루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서버 전체의 표준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이죠. CXL 인터페이스를 선점하려는 삼성의 움직임은 2026년 중반 이후 주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삼성이 닦아놓은 도로 위를 달리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숫자를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운드리 부문의 수율 안정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가 삼성전자 시총 2000조 시대를 결정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것이 경제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과 일본의 엔저 종료,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2026년 초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엔캐리 자금들이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사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첨단 장비를 구하지 못해 발이 묶여있는 사이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나 이 규제는 언제든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거나 기술 공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조금의 역설입니다. 미국 칩스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받기로 한 천문학적인 보조금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보조금을 빌미로 기업의 내부 기밀인 수율 데이터는 물론 초과 이익 공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글로벌 정치 논리에 따라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는 셈이죠. 또한 지금 코스피 56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환율 보셨나요? 1400원을 훌쩍 넘어 145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원화 가치도 함께 올라야 정상인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기초 체력을 믿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 상승에 못 이겨 억지로 사들이는 숏 커버링 물량과 엔캐리 청산에 따른 단기 유동성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의 5600선은 기초 체력이 만든 탄탄한 바닥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만든 화려한 거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37%를 차지하는 지금 두 공룡이 조금만 흔들려도 대한민국 증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대장주 쏠림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도박을 하시나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숫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한 단계 레벨업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수가 5,500을 찍고 잠시 조정을 받는 순간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투자자와 투기꾼이 나뉘는 시점이죠. 진짜 투자자는 환율의 움직임과 재고자산의 추이를 살피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이 60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공급 과잉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야 하죠. 반대로 재고가 바닥을 치고 가격이 오르는 초기 국면이라면 주저없이 베팅해야 합니다. 지금 2026년 2월은 그 상승의 정점 부근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 철학입니다. 주가는 오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환호가 1년 뒤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며 분할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할로 접근하던 도중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 계획했던 분할 매수를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가가 더 많이 폭락한다면 그땐 이미 그 주식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떠돌게 됩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가장 처음 이 주식을 접했을 때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사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떨어지면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가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하나도 없다면 일부 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죠. 좋은 종목을 쌀 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2026년의 반도체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와 정치적 역학관계 및 환율,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스마트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데이터와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깊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누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